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공들여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 과연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편안히 잠든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슬그머니 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드리워진 미지의 그림자, 그 실체를 마주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나가 볼까요?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을 포근하게 감싸는 아침, 은퇴한 부부가 향긋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노력과 희생을 뒤로하고 드디어 찾아온 여유롭고 안정된 삶,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일정액을 저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준비해온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땀과 수고는 바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은행의 화면 속 차곡차곡 쌓여가는 숫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은 내일을 향한 굳건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과연 이 통장 속의 숫자들이 영원히 같은 힘과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마치 시계추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뒤편에 스멀스멀 드리워지는 어둡고 미묘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모은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기이한 변화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착시나 기분이 아닙니다. 바로 원화 가치 변화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마치 견고해 보이는 모래성 밑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물줄기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재산을 허물고 있는 이 그림자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몇몇 특정 물건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비싸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곧 우리가 가진 돈의 구매력, 즉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시장에 나섰을 때 10년 전에는 제법 풍성하게 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몇 가지 물건만으로도 지갑이 텅 비는 씁쓸한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체감하는 이런 변화가 바로 인플레이션의 증거이죠.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몇백 원이면 충분히 맛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당시에 그 아파트는 수십 배가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짜장면 한 그릇도 이제는 10,000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의 통장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3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과연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의 1억 원으로는 절대로 그 양과 질을 동일하게 누릴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노후 자산을 서서히 하지만 끈질기고 강력하게 잠식해 나가는 무서운 방식입니다. 마치 저금통 속에 열심히 모아둔 동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의 액수는 분명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질과 행복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던 평화로운 노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도둑의 위협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 본질은 조금 더 복잡하고 은밀하답니다. 그것은 단지 빵 한 조각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힘들게 모아둔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손에 든 모래알이 바람에 조금씩 날아가 사라지듯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알게 모르게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몇 년 후에는 같은 100만 원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물건값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100만 원이라는 돈 자체의 구매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법사가 마법을 부려 우리 지갑 속 돈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 가꾼 밭의 곡식들이 밤사이 보이지 않는 벌레들에 의해 조금씩 갉아먹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한 자산이라는 단단한 성벽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균열에 의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 뉴스에서나 접하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착실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던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깊은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은행 창고에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으며 이 정도면 노후에 부족함 없겠지 하고 안도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감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계실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돈의 액수에만 집중하느라 돈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의 이중고 속에서 그저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마치 열심히 물을 채워 넣어도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처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은퇴 후 꿈꾸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상상하실 겁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아름다운 꿈에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모아둔 자산이 지금과 같은 구매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꿈꾸던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은행 금고에 소중히 보관했던 돈 뭉치를 꺼내보니 겉보기에는 액수가 그대로인데 막상 시장에 가져가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깨닫는 순간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이만큼 모았는데 왜 이리 부족하게 느껴지지?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깊은 위기감을 느끼실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힘들게 모은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협 앞에서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키워나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마냥 움츠러들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야만 할 때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산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자산 배분이라는 지혜로운 전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 역시 한 곳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투자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처럼 실물 가치와 연동되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가치를 키워나가는 주식,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까지 여러 유형의 자산에 고루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까지 적절히 포함하여 마치 견고한 방패가 거센 파도를 막아내듯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은 우리의 노후 자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자산 배분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며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인 거죠. 오늘 당장의 이익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10년, 20년 후에 내 노후를 바라보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자산도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관리해야 비로소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지혜를 발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막연했던 불안감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했던 길이 서서히 걷히고 눈앞에 평화롭고 탁 트인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노후 자금을 정말로 든든하게 만들려면 그저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의 핵심은 우리가 모은 돈이 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즉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현명하게 보호하고 그 가치를 능동적으로 키워나갈 지키는 지혜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동적인 저축가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산 관리자로 거듭나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설 수 있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얻은 지혜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삶,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후는 막연하게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소중한 현실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전략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미래는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귀한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